18건 배수진, 박빙 후보들 끙끙. 이른바 사기 대출 의혹과 논란에 새마을금고가 현장 감사에 나섰습니다. 의혹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의혹이라 감사하면 금방 나온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좀 살펴보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언제까지 좀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검사를 한 몇 번 정도 오셨어요? 몇 시까지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시간만 좀 알려주시면.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검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요거는 사안이 아주 간단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그거 아닙니까? 뭐 사기 대출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조사도 저 5일 정도 한다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대출 명목이 뭐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로서 대출을 한 게 아니고 뭐 이 부분은 뭐 양문석 후보가 이미 자백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편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모르는 사람에는 편법이고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건 사기죠. 검사 출신에서 봤을 때 이거 사기 대출이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거 사기 대출이라고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월요일 날 아침에 방송 가서 처음 얘기했던 걸로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사기 대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사기 대출의 일환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하면 대출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더군다나 대학생이 대출 11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 판매업 등록. 그래서 이것은 대출 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사업자 관련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대출금이 이제 어디에 쓰였는가를 증빙자를 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출금이 기존의 양문석 후보 부인이 대출받았던 뭐 제2금융권하고 그다음에 사인에게 사채 썼다는 거 그걸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다 다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판매업을 하면서 사업자로 이걸 쓴 것처럼 5억 정도 쓴 것처럼 그렇게 또 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5억 상당의 물품 구입서도 허위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뭐 어느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대출이 나고 저렇게 해도 대출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저 대출은 사업자 명목으로 돈을 쓰라고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증빙을 안 하면 이게 사실은 11억 대출이 회수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허위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대출 사기죠. 허위 대출은 대출 사기다. 그렇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망의 수단을 네. 쓴 거잖아요. 기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속인다. 속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가요. 돈을 빌려요. 대출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사기예요. 그걸 용도 사기라고 하거든요. 용도 사기. 그게 대법원 판례 있습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례 있죠. 직접 찾아보신 거군요. 그렇죠. 아니 전부터 뭐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야, 나 이 돈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면 저 사람은 부동산을 사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주식 투자를 했다던가 그럼 대출 사기다. 그러면 이것도 사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도 사기가 되는데 이제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제 허위 매출을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걸 그냥 써주로 써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거기에 부가가치세랄지 이런 것을 써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유장 세금계산서 발행이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세 위반이 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위로 작성을 했는데 그게 타인명이다. 그러면 사무소 유조랄지 유조 사무소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대출 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고구마에 뭐 우리가 줄기를 뽑으면 밑에 고구마가 연글듯이 예.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고 이게 기소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건 벌금형을 받을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 11억을 전부 갚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 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집 팔아서 빚 갚겠다라고 하지만 집 팔고 빚 갚는 거랑 무관하게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돼서 기소가 되면 예. 11억을 만약에 회수가 되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 받고 그게 안 되면 구속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법정 구속이 되든 굉장히 영장이 중한 청구되든. 혐의군요. 그러면 결국 당선이 돼도
나중에 집행유예 확정이 되면 본인의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거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뭘 검사하겠다라는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어제 오전 8시 20분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팀 수성 새마을금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양문석 후보의 딸을 어떻게 대출해 줬는지 그 경위를 검사하겠다는 거죠. 대출 당시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할 계획이고 아마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위법 발견 시 대출금 회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의 해명 중에 사실관계 진실 여부를 다투는 대목이 있습니다. 양 후보는 이건 사기 대출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한 이른바 편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새마을금고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라는 게 양문석 후보의 주장. 수성 새마을금고 이사장은요.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담보에 입각해 대출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고 대출을 상당히 막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저렇게 쉽게 새마을금고 측에서 11억 원을 대출해 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11억 대출을 받았을까?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지냈던 양문석 후보가 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